정부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하면 정부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MV는 PQ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식이 있습니다. 식. 그러니까 M은 돈의 양이고 V는 벨러시티에서 왔는데 화폐 유통 속도예요. 속도. P가 있고 P는 프라이스 가격이고 Q는 Q 퀀터티입니다. 얘가 GDP예요. GDP. 자, 이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알아야 될 필요가. 자, 일단 요거는 빼고 여섯 번째. 국가는 어떻게 시장을 관리하는가? 식이 아주 깔끔한 식인데 MV는 PQ라는 식이 있어요. MV는 PQ. MV는 PQ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M은 머니에서 온 말이에요. 머니.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본원통화라 불러요. V는 벨러시티, 유통속도라고 불러요. 유통속도. 그러면 M 곱하기 V는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은 앞에 있는 유의 것들을 국가가 만든다. 그래서 이거 중앙은행이 만든 돈이라고 해서 본원통화. 근데 중앙은행이 돈을 돌렸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신용창조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파생통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는데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최근에 한국은행이 돈 열심히 찍고 있죠. 왜 열심히 찍겠습니까?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돈들이 안 돌고 있잖아요. 근데 M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M2는 의외로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죠. 이 그림보다 좀 더 안정적인 편이죠. 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냐 하면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만들어진 이유가 자, 내가 국가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여기 P가 프라이스니까 가격이거든요. Q가 수량이고 수량 얘가 는 GDP예요. 이렇게 돼요. 는 GDP.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우리나라 사람 너무 불쌍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다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전을 베푸노라. 그래서 얘를 늘리면 되잖아요. 늘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봉이 500만 아니 뭐 연봉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요즘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돈을 한 10배 찍어보면 되죠. 그럼 우리 아버지 연봉이 우리 아버지가 월급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바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100배 찍어 넣으면 1000만 원 1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행복할까? 돈을 많이 찍으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돈 많이 찍어주면 과연 대한민국 행복할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이 풀리면 유통속도가 가만히 있는데 돈이 그냥 풀리면 이게 오르겠죠. 그래서 돈이 많아봐야 물가만 올라요. 물가만. 그러니까 정부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How? 방법은 뭐냐? 돈이 안 돌면 돈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안정적인데 Q가 늘어서 GDP가 느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실질 경제 생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productivity growth라고 하는 거는 Q가 늘어서 GDP가 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Q가 늘어서 GDP가 느는 것을 실질 경제 생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방법은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자,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자, 돈을 찍어내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 자본 기술 요게 있고 민간 소비 머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거 심플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경제 성장은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인구가 늘고 또 하나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는 것이 아닌가요?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인구 증가예요. 인구 증가. 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있는데 그 팩트풀리스라는 책 아시나요? 팩트풀리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직선 본능, 공포 본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인구가 막 늘다가 인구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 인구처럼 해서 계속 줄어들면 세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직선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시거든요.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5억입니다. 어디까지 가면 멈추냐 하면 100억까지 가면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억까지 가면 멈춘다. 그 다음에 현재 못 살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하루를 1달러로 사는 사람, 10달러로 사는 사람, 40달러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은 하루에 40달러 정도쯤의 소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10달러에서 40달러 오는 나라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인구는 100억까지 증가할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하고,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이 사실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인구가 늘었을 때는 종목 발굴이 더 중요한데, 기술이 발전하면 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승자 독식이 일어나서 이렇게 승자만 골라야 된다. 그래서 승자만 고르기 힘들면 인덱스를 사는 방법이 있고, 를 사거나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주 능력이 뛰어나거나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현재는 여하튼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파트 두 가지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일단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늘면 돈이 어떻게 드는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지금 현재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20명입니다. 자, 우리가 딱 120명 정도쯤 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120명 정도쯤 세상을 사는데 한 사람이 전부 다 1원씩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트랜잭션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120원이 돼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120명이 살다가 240명이 됐다. 그럼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구가 늘는 것만큼, 더 정확한 의미는 생산 활동이 많은 것만큼 많은 돈이 필요해요. 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인구 증가 혹은 기술 발전, 결론적으로 거래를 영어로 쓰면 좀 멋있죠. 트랜잭션, 이게 화폐 가장 큰 이유거든요. 거래를 위해 화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돈을 더 많이 찍어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더 많이 찍어내긴 하지만, 여하튼지 공화당이 돼도 돈은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제일 많은 표를 받고 졌다, 뭐 바이든이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이겼다.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얘기인 게, 그 다음 대통령이 되면 가장 또 표를 많이 받게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가계부채 사상 최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가계부채 사상 최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GDP는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난다. 우리나라에서 GDP가 준 적은 딱 2번밖에 없는데, 하나는 IMF, 하나는 서브프라임,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화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상황은 뭡니까? 국가가 심하게 개입하죠.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사실 중앙은행인데, 그래서 돈을 미친듯이 찍는다 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자, 여기 보시면 M2 증가율 있죠. M2 증가율은 그냥 우상향해요.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이 우상향하는 그림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심한 경우. 자, 2005년 6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 한번 점프를 한번 하고 여기도 점프를 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위기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거는 미국이 발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요. 오로지 디플레이션의 위기만 있다.
오케이. 한국의 경우는 하이퍼의 위기도 있고 디플레의 위기도 있겠죠. 한국은 주로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주로 하이퍼의 위기가 있겠죠. 이게 이제 IMF 때입니다.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래서 그때가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천정부지 치솟고 이렇게 난리 날 때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미국은 디플레 해결사가 있어요. 미국은 디플레 해결사가 필요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화폐 팽창이죠. 돈 찍으면 되는 거니까. 돈 찍으면. 그래서 어떤 희한한 일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두 번째 이유는 이건데, 국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돈을 찍고 있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돈을 찍어버려요. 이렇게 돈을 찍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올라와요. 자, 이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자, 앞으로 다시 올게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만들어졌던 1971년도 270만원은 이 당시 몇 개월치, 그러니까 몇 년치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청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입사원 연봉 5천만원 시대에 저 200만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옛날 압구정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뭔 얘기 하는가 하면 압구정동에 나와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주 가는 거기 가서 세탁소를 갔어요. 세탁소를 가서 그 막 얘기를 하다가, 아저씨 저기 옛날에 그 현대 아파트 들었을 때 그때 혹시 계셨나요? 하니까 그때도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격이 얼마였나요? 그때 가격 정말 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왜 안 사셨나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때 그 연봉이 그 몇 년치인데 그거 못 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는 상관계가 높은 현상은 앞으로는 어떨 것 같냐, 앞으로도 여전히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전히 이어진다.